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과 함께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 전체적으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혼조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38,000달러대를 또 내주고 만 상황입니다. 다시 기어 올라갈 수 있을지 어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037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미국 관련된 소식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3분기 GDP가 다시 한번 수정이 됐는데요. 5.2% 성장, 예상치를 훨씬 더 상회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 경제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여론몰이가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억만장자라든지 유명 기업가들은 계속해서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정반대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억만장자 빌 에크먼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미국 경제가 소위 연착륙 시나리오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결국 연준이 예상보다 금리를 빠르게 낮출 수밖에는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그래왔듯이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 외에 금리 관련해가지고 시장 데이터에 따르면은 트레이더들은 6월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으며 5월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80%로 보고 있었으며 OECD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가 돼서야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즉 내년 6월달 넘으면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라는 것에 한 표를 줬다라는 것이죠. 반면 연준의 미셸 보우먼 이사 같은 경우는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는 반대로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주춤할 경우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연준 내에서도 제멋대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코앞까지 다가온 12월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관련된 결정을 한 차례 더 하게 되죠. 과연 제롬 파월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기존 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코인베이스 CEO가 다시 한번 SEC에 대한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지난 18개월 동안 SEC와 30번 이상을 만났다. 아까운 시간 쪼개가지고 30번이나 미팅에 참석을 했는데 SEC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피드백도 주지 않았으며 소송만 걸 뿐이었었다. 우리는 SEC에 비트코인 외에 어떤 자산을 유가증권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떤 자산을 믿거나 믿지 않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요청했으나 피드백은 개뿔, 쥐뿔 한마디도 안 했으면서 갑자기 등록되지 않은 증권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코인베이스를 기소를 했다라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크라켄 같은 경우는 스테이킹 관련해가지고 3천만 달러를 일단 SEC에 갖다 바쳤는데 추가적으로 소송을 또 걸었죠. 그러니까 CEO가 머리가 돌아버리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렇게 권력을 남용하는 SEC,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일까요? 자, 한편 바이낸스의 새로운 CEO가 얼마 전에 내정이 됐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름은 리차드 탱. 탱탱볼이 생각나는 마찬가지로 중국계 임원인 것 같죠. 바이낸스가 중국 정부와 연관된 거래소다라고 계속해서 의혹 및 질타를 받고 있는데 이왕이면 중국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을 CEO 자리에 앉혔으면 어땠었을까라는 생각 들기도 하네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간간히 글을 남기는 비트맥스의 창업자 알설 헤이즈는 다시 한번 중국 자본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신용 확대가 세계 시장에 파급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등 위험 자산들이 전반적으로 자본 유입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중의 긴장 관계가 완화됐다. 따라서 이 새로운 우호 관계에 의해서 중국의 금융 완화가 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중국은 방금 시작된 암호화폐 강세장의 맹화에 기름을 찌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암호화폐 등 리스크성 자산에 훈풍이 불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일까요? 시진핑이 그때 당시 이제 얼마 전이었었죠. 미국을 방문했을 때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시진핑을 대놓고 독재자라고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실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무튼지 간에 홍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잘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ETF 승인과 함께 내년에 좋은 이 흐름들 일단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는 최근 코넬 대학교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비트코인 채굴이 기후변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채굴이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기후변화를 완화할 수 있겠다. 풍력 및 태양열, 발전소의 에너지 같은 경우 아직 전력망에 연결되지가 않았는데 이러한 잉여 에너지는 수백만 달러의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가 있으며 이렇게 채굴된 비트코인으로 뭘 한다? 미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기후변화에 완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국가들의 비트코인을 전파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샘슨 모우가 저는 처음 들어보는 국가인데 남미 쪽에 수리네임이라는 국가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 나라의 대통령과 함께 만나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더욱더 많은 작은 국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비트코인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벨기에의 6학년 교과서에 비트코인이 수록되면서 아이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교과서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보유한 사람은 스스로의 은행이 될 수 있으며 비트코인 같은 경우 전체 수량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벨기에 아이들의 미래가 밝다. 이어서는 어제 SEC가 프랭클린 템플턴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결정을 연기를 했는데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경우는 바로 피드백에 관련해가지고 ETF 서류를 업데이트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들 같은 경우는 이는 내년에 SEC가 모든 현물 ETF 신청을 싸그리 몰아가지고 한 번에 승인하려고 하는 것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위스의 자산운용사인 판도에셋이 미국 SEC에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더욱더 많은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고 있는 상황. 빨리빨리 승인해라 이 대머리 자식아. 이어서는 센티멘트에서 밝히기를 특히 FTX 사태 이후로 많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셀프 커스터디, 자신의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보관하게 되면서 거래소 비트코인 공급량이 줄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죠.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을 옮기게 되면은 다시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 귀찮아가지고 장수하는데 자연스럽게 도움을 또 주기도 합니다. 약 3년 전 정도에 한 시청자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 가격 3,000달러 비트코인 3개를 개인 지갑에 넣고 장롱 속에 묶어놓고 10년 동안 이제 거들떠보지 않겠다, 묵혀두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분 아직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간은 어느샌가 흘러가지고 현물 ETF 승인이 코앞까지 다가왔네요. 자, 그 다음으로는 짧게 분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엔엘 분석가 비트코인이 37,700달러까지 내려왔다가 반등하게 될 수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 2,02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마찬가지로 반등하게 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남겼었고요. 알트코인 설파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38,000달러에서 간당간당하고 있을 때 지금 이 자리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예상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해당 저항을 좀 더 강력하게 뚫었을 때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38,000달러 아래에서 밀려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댄 크립토 트레이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39,000달러대까지 유동성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유동성 따라가지고 비트코인이 한번 위로 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억 5천만 달러 상당의 유동성을 비트코인이 채울 수 있을 것이다. 자, 비트코인 한방 위로 쏴줄 수 있을 것인지 계속해서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여러 가지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알트코인들은 어떨까? 안타깝게도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그동안에 하락하면서 알트들을 좀 풀어줬었는데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힘을 되찾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나 상승 가능성 있는 알트코인들 유니스왑의 유니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모습이 건강해 보인다.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와가지고 축적을 하고 있는 모습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상황. 자, 그 다음에 아이오타 호재가 있었죠. 아이오타가 암호화폐 중에서는 최초로 아부다비 글로벌 마켓에 등록되었고 1억 달러 상당의 아이오타 토큰 펀드를 출자를 해가지고 파트너십 체결 및 이더리움 버추어 머신을 통해서
실제 자산을 토큰화하는데 활용되게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자 지금 가격이 높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젝티브 프로토콜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 20달러 선까지 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긍정적인 분석. 자, 그 다음으로는 게임 코인인 PYR입니다. PYR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지속적인 상승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에리지 분석가는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테라폼 랩스의 1,500억 달러 출자와 함께 루나와 루나 클래식이 상승했다는 소식에 이어가지고 USTC도 많이 오르고 있죠. USTC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가 일단 선물 거래 시장에 상장을 했다는 소식과 함께 상승하기도 했었고, 과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도건이가 했다가 실패했었는데 이번에는 달러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보로 발행하겠다라는 그런 프로젝트를 공개한 후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과거 2014년도 ICO에 참여했었던 사람이 3,000개의 이더리움을 거래소로 최근에 움직인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수익률이 66만 %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나는 2014년도에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인가. 자, 그 다음에 거대고래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973개 추매, 지금까지 27,257개를 최근에 구매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가격 같은 경우는 아직도 요지부동입니다. 그 다음에 업비트, IM 신뢰예요. 국내에서 가장 신뢰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업비트가 코인 정보 오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 189개 중에 118개가 정보가 잘못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인데요. 특히 유통량 정보를 잘못 기록을 했을 때 거래에 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다시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잠깐 전해드리자면은 향년 99세로 전 세계 유명 투자자이자 워렌 버펫의 오른팔 찰리 먼거시가 별세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99세.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워렌 버핏과 함께 이분은 비트코인을 극도로 싫어했었다라는 것. 정말 안타까운 점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요. 그냥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이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99세까지 혹은 그 이상까지 건강하게 비트코인을 붙들고 투자를 이어나가면서 비트코인 100만 달러 이상까지 가는 것을 꼭 보고 즐길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와 마찬가지로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1당 주기 광고 영상 재생을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신다면 저에게는 원화채굴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